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등과 허리가 뻣뻣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로 오인하고 치료받으러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 병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일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천장관절을 비롯한 척추 등에 염증이 발생해서 점차 척추의 마디가 굳어지는 만성적인 척추관절 변증입니다. 강직성 척추 환자는 엉치와 엉덩이 사이의 관절인 천장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시작되는데 주로 골반 부위와 허리 부위에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특징적으로 목과 엉치까지 다양한 부위에 척추관절의 통증과 강직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 진행이 되면 척추를 아예 움직이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디스크로 오인될 수 있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강직성 척추염 환자 수는 2010년도에 3만 1,802명에서 2020년도에는 4만 8,000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남성 환자는 여성 환자보다 약 2.5배 이상 많았고 40대가 가장 많고 30대,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는 유병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강직성 척추염이 시작하고 발생하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HLA-B27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 기전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0%에서는 HLA-B27이라는 사람 백혈구 항원 HLA 양성입니다. 다만 HLA-B27이 양성이라고 해서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 중에 약 1에서 2%만 발병하며 감염, 외상 등도 관여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과 골반의 통증은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아팠다가 좋아졌다를 반복하게 되고 좋아지는 비활동기에 이르면 가벼운 염좌 등으로 오인하게 되어서 진단과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자고 일어난 후 아침에 등과 허리가 뻐근하고 뻣뻣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나아지는 근골격계 허리 통증과 달리 움직이고 활동을 할수록 오히려 통증이 나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척추염이라고 해서 척추만 아픈 것이 아니고 척추 외에도 말초 관절을 침범하여 한쪽 무릎이 붓거나 아프고 발꿈치나 갈비뼈에 통증이 생기고 누르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단순한 허리 질환이 아니라 자가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외에도 신체 다른 부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관절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동반되는 질환은 크게 포도막염과 건선, 염증성 장질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가장 흔해서 25%에서 발견되고 단측성의 전방 포도막염이 주로 진단됩니다. 그리고 이는 HLA-B27이 양성이거나 말초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선으로 강직성 척추 환자의 9%에서 진단이 되고 척추 관련 통증보다는 말초 관절과 관련된 경우도 흔하게 관찰됩니다. 많이 진행된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성 장질환으로 크론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강직성 척추 환자의 약 7%에 해당되며 무증상의 위장관 염증도 25% 이상 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골반통, 허리 통증은 증상만으로는 확진하기 어렵고 흔히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척추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됩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2019년도 환자 대상으로 강직성 척추염 진단 실태를 조사했는데 정확하게 진단받지 못하고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기간이 평균 39개월 이상으로 약 3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척추관절 주변에 비정상적인 고라가 일어나고 척추의 마디마디가 붓게 되는 척추 전체가 일자로 굳으면서 움직임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굳어진 관절은 예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강조되게 됩니다. 치료 시에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우선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약 100일간 사용하는데 면역조절제, 생물학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제제, TNF-알파 억제제나 인터루킨 17 억제제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을 표적해서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척추 염증과 통증 개선은 물론 관절 변형 등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강직성 척추염 발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을 전달하는 신호물질을 차단해서 효과를 내는 야누스 키나제 억제제가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JK 억제제는 최초의 경구 표적 치료제라는 특징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에 호발하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강직성 척추 환자들의 질환 관리 및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치료 주사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 백신 주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하지만 먹는 경구 치료제의 개발로 코로나가 극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 진통제에서 치료 주사로 치료가 이어지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먹는 약으로 치료된다면 편의성과 효과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척추염도 보다 빨리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제대로 진단받는 것이 치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